안녕하세요. 부쿠마쿠 굿즈 제작소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가이드에 이어서 진행되는 영상입니다. 이번에는 브러쉬, 팔레트, 레이어 관리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지난 영상을 보지 않으셨다면 이 링크를 타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가이드 영상 시작할게요. 저는 화면과 같이 4가지 브러쉬를 주로 사용합니다. 모노라인, 오일 파스텔, 부쿠마쿠 전용 브러쉬, 구아슈. 그 외의 브러쉬도 추가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중 구아슈는 브러쉬 기능보다는 질감을 표현하는 브러쉬로 주로 사용하고요. 모노라인은 채색, 오일 파스텔은 배경과 질감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부쿠마쿠 브러쉬는 커스텀에서 테두리 선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화면처럼 브러쉬 라이브러리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자신만의 브러쉬 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 다음 자주 사용하는 브러쉬를 복제해서 드래그에 옮겨주면 된답니다. 사용하면서 자신에게 더 맞는 세팅으로 변경해주는 것도 가능해요. 이렇게 브러쉬들을 모으다 보니 어느샌가 이만큼이나 쌓여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사용해보면서 추천할 만한 브러쉬들을 스타일별로 나눠봤어요. 깔끔한 라인 중에서는 모노라인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특히 스티커를 만들 때 유용하게 쓰입니다. 스크립트 브러쉬는 필압을 잘 인식하기 때문에 아이디어 스케치나 글씨를 쓰기에 좋았어요. 쉘 브러쉬는 붓펜 느낌이 나는 브러쉬라 캘리그라피에 적용하면 분위기가 확 살아요. 특히 깔끔 라인 브러쉬들은 프로크리에이트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추천드리는 브러쉬들이에요. 깔끔한 라인은 자칫 밋밋한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땐 개성 있는 브러쉬를 사용하면 남들과 다른 차별점을 어필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맞는 브러쉬를 찾는 방법은 같은 형태의 그림을 다른 스타일로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모노라인 브러쉬와 부쿠마쿠 브러쉬로 화분을 한번 그려봤어요. 둘 중 어느 것이 느낌이 좋으신가요? 저는 색연필처럼 부슬부슬한 질감을 좋아하기 때문에 모노라인보다는 부쿠마쿠 브러쉬와 오일 파스텔 브러쉬를 자주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의 개체를 각각 다른 스타일로 그려보고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아보세요. 브러쉬 크기와 불투명도를 조절해서 같은 브러쉬로도 서로 다른 느낌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문지르기 탭에서 선택한 브러쉬는 브러쉬만의 질감으로 완전히 다른 느낌을 낼 수 있게 해줘요. 지우개도 브러쉬를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서 드리는 팁 하나. 그릴 때 사용한 브러쉬와 지우개로 사용한 브러쉬가 다르면 이질감이 들어 통일성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 사용하는 브러쉬를 통일시켜주는 게 좋아요. 이제 컬러 팔레트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저는 부쿠마쿠를 그리기 위한 팔레트를 만들어 뒀는데 테두리 선을 그리는 색, 달을 색칠하기 위한 색, 우주색 등 자주 사용하는 컬러를 지정해서 팔레트를 만들었어요. 그 외에 흰색과 검은색도 추가하고 그림자 효과를 위한 회색 컬러도 추가했어요. 그 외에도 레드, 그린, 블루 등 계열별로 구분해서 컬러 팔레트를 구성해 두었어요. 이렇게 많은 양의 컬러 팔레트는 제가 직접 만든 것도 있지만 프로크리에이트 폴리오 홈페이지에서 컬러 팔레트를 다운로드해 추가한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컬러 팔레트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팔레트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자신만의 컬러 팔레트를 만들 수 있어요. 새로운 팔레트 생성을 누르고 빈 부분을 선택하면 지금 사용하는 색깔을 팔레트에 추가할 수 있어요. 만약 참고하려는 컬러들이 모여있는 이미지가 있다면 이미지에서 자동으로 컬러를 추출해 팔레트로 추가하는 기능도 있어요. 자동으로 컬러를 추가해주니까 컬러 스포이드 기능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 아주 편했어요.
지금 사용하는 컬러를 세부적으로 조절하고 싶다면 클래식, 하모니, 값 조절 등 다른 항목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저는 주로 값을 조절하는 항목을 사용하는데 명도와 채도를 조절하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실수로 다른 색깔로 넘어가더라도 컬러 내역이 저장되어 있으니 그전과 똑같은 색깔을 다시 선택할 수 있어요. 이제 채색에 관한 저만의 팁을 알려드릴게요. 검은 테두리가 아닌 채색한 색과 비슷한 테두리를 그리고 싶다면 현재 색에서 명도는 낮추고 채도는 높여보세요. 이렇게만 해도 자연스럽고 깔끔하게 어울리는 테두리를 그릴 수 있어요. 이제 그림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하는 알파 채널과 클리핑 마스크를 알려드릴게요. 알파 채널은 원래 바탕색 위에 바로 색을 덮는 방식이라 원래 색을 유지할 수 없지만 클리핑 마스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레이어 위에 색을 입히기 때문에 원래 바탕색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 레이어를 사용하는 횟수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간단한 묘사를 하거나 레이어를 적게 사용해야 할 때에는 알파 채널을 주로 사용하고 여러가지 묘사와 효과를 적용해야 할 때에는 클리핑 마스크 기능을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하지만 레이어를 계속 추가하는 경우가 생기니 클리핑 마스크를 사용할 때에는 레이어 관리를 잘 해주어야 합니다. 그럼 먼저 알파 채널을 사용해 인맥을 묘사해 볼게요. 바탕색을 깔아둔 레이어를 눌러 알파 채널 잠금을 선택합니다. 그럼 레이어가 이렇게 바둑판 형태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색깔을 조금 조절한 다음 인맥을 그려줍니다. 여기서 아주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선을 영역 밖으로 튀어나가게 그려도 그 너머로 그려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 이유는 알파 채널의 고유한 기능 때문입니다. 미리 그려진 부분 외에는 아예 그려지지 않도록 설정해 두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부분만 딱 묘사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새 레이어를 추가해서 화분의 바탕색을 칠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한 다음 오돌토돌한 느낌으로 묘사를 해볼게요.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가도 괜찮습니다. 클리핑 마스크를 설정하면 원하는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안 보이게 가려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화살표 표시가 된 레이어 바로 아래에 반드시 묘사를 적용할 레이어를 위치시켜주세요. 적용을 하고 나면 알파 채널처럼 원래 그림 영역 외에는 보이지 않고 깔끔하게 마무리된 걸 볼 수 있어요. 만약 묘사를 변경하고 싶다면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한 레이어에서 수정하면 되니 초보자분들이나 그림을 자주 수정하는 분들은 클리핑 마스크 기능 위주로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와 다르게 알파 채널로 묘사한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수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림의 난이도나 편의성을 고려해 상황에 맞게 사용해주세요. 저는 보통 간단한 그림은 하나의 레이어로 관리해요. 스티커처럼 개체들이 서로 떨어져 있다거나 평면적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레이어만 추가해 사용합니다. 만약 하나의 레이어에서 위치를 옮기고 싶은 게 있다면 선택 툴에서 원하는 부분만 지정해 이동 툴로 옮겨주는 편이에요.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이 나란히 겹쳐있는 그림을 그린다면 각각의 레이어에 그림을 그려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관리하면 편합니다. 레이어의 이름을 지정할 수도 있지만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그룹명을 변경하는 게 개인적으로 편했습니다. 이렇게 그룹별로 숨기거나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구도를 앞뒤로 옮겨주는 것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야 하는 개체가 많은 일러스트라면 좀 더 세세하게 그룹으로 묶어 관리해야 합니다. 스케치를 하고 난 후에 비중이 높은 부분이나 가장 앞에 오는 그림부터 그리고 나서 다 그린 부분은 숨겨두고 차례대로 일러스트를 완성해 나가는 편이에요. 이렇게 되면 만들어지는 레이어 수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하나의 개체를 다 그리고 나서 한꺼번에 합치는 방법으로 레이어를 관리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수정이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완성이 거의 다 되어갈 쯤에 합쳐주는 게 좋습니다. 또는 이렇게 완전히 떨어져 있는 개체나 비슷한 형태의 그림들은 하나의 레이어로 관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레이어를 관리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정말 다르기 때문에
가장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적용하는 게 최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프로크리에이트만의 유용한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컬러 팔레트 부분에서 알려드렸듯이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둔 브러쉬나 팔레트들을 프로크리에이트 폴리오라는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 링크는 더보기란에 작성해 두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에 제일 아래쪽에 리소스에 들어가면 브러쉬와 컬러 팔레트 외에도 다양한 소스들이 업로드되어 있어요. 중간에 애니 태그 부분을 누르면 원하는 부분만 필터링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브러쉬 부분을 먼저 살펴볼게요. 천천히 살펴본 후에 브러쉬 하나를 다운로드 해보겠습니다. 대부분 드롭박스 링크로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직접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아이패드에 저장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파일 앱에 들어가 다운로드한 항목을 찾아주세요. 프로크리에이트 앱이 깔려있으면 선택만 해도 자동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무 캔버스를 열어 브러쉬 라이브러리 맨 하단을 보면 가져옴이라는 브러쉬 라이브러리가 추가되어 있을 거예요. 바로 사용을 해도 괜찮고 써본 후에 세팅 값을 조절해 관련된 라이브러리로 옮겨줘도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번엔 컬러 팔레트를 찾아볼게요. 업로드된 링크 중에서는 무료로 판매 중인 것도 있으니 잘 살펴보고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괜찮은 스킨톤 팔레트를 찾았어요. 링크를 눌러 다운로드 해줍니다. 다운로드된 파일을 클릭해주면 프로크리에이트 앱에서 자동으로 가져옵니다. 팔레트를 열고 가장 아래로 내려보면 이렇게 추가된 팔레트를 확인할 수 있어요. 위치가 너무 불편하다면 팔레트를 꾹 눌러 드래그해 위쪽으로 옮겨주면 됩니다. 이 외에도 질감, 템플릿 등 다양한 소스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 꼭 한번 찾아보길 추천드려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브러쉬 추천과 나만의 브러쉬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컬러들을 모아 팔레트를 만들고 색칠을 할 때 사용하기 좋은 기능도 알려드렸어요. 그리는 스타일이나 복잡한 정도에 맞게 레이어와 그룹을 관리하는 방법까지 알고 나면 프로크리에이트를 아주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추가로 알려드린 프로크리에이트 폴리오 사이트에서 원하는 브러쉬나 팔레트 등을 다운로드해 일러스트와 굿즈 제작에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영상으로 나누어 알려드린 프로크리에이트 기초 가이드가 보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질문해주세요. 그럼 저는 또 다른 굿즈 제작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